자, 여러분 1주차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면은 컨벤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컨벤션 산업의 주요 구성 요소, 개체 주체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컨벤션 구성 요소, 개체 주체와 운영 주체, 그리고 관련 산업에 대해서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컨벤션을 유치하면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 파급 효과, 그다음에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학습 내용은 컨벤션 산업 구조, 구성 요소, 그다음에 구성 요소 중 개체 주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자, 우리 한번 컨벤션은 누가 개최하나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우리 배웠죠. 이미 뭐 기업이나 corporate, 그다음에 정부, government, 협회, association, 학회 같은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뭐 지방자치단체나 뭐 비영리 단체, NGO나 예술단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컨벤션 우리 산업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이제 컨벤션 개최 주체가 있고 참가자가 당연히 있겠죠. 행사를 하면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되겠죠. 호텔 될 거고 장소 시설도 서비스 제공자 그다음에 전시 참가 업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컨벤션을 유치하고 홍보 이런 지원을 해주는 곳이 바로 컨벤션 뷰로예요. 컨벤션 앤 비지터 뷰로라고 그래가지고 CVB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원해주는 보통 이제 한국관광공사나 이제 지방 공기업들 관광공사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서울은 관광재단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관광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개최 주체는 기업, 협회, 정부, 비영리, 우리 스머프라고 했던 거 기업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업회의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업회의는 왜 하냐? 자, 코퍼레이트 미팅을 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아시면 뭐 오라클 여기 나오지만요. 여러분 뭐 갤럭시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행사 하잖아요. 호텔이나 이런 데서 뭐 갤럭시 얼마 전에 S20 노트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뭐 LG 같은 경우에도 뭐 윙 나왔잖아요. 저희 관심 많은데 이렇게 T자형으로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이제 개최하면은 사람들 초빙해가지고 소개하잖아요. 상품. 바로 이런 거예요.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회의나 신상품 발표회. 이런 게 이제 주죠. IT 기업은 세미나와 워크숍 또는 경영자 회의나 그렇죠. 또 많이 하는 게 주주총회예요.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주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주주총회를 하죠. 그 다음에 인센티브 회의 이런 것들을 기업 회의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특성이 있겠죠. 뭐 필요시마다 수시로 하니까 우리가 기업 회의를 B2B 영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B2C는요 보통 여행사 온라인 여행사를 OTA라고 해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이쪽 담당자가 하고 또 전화로 이렇게 예약 시스템을 보면 예약 오면 받고 이제 아님 하는데 이제 그건 내부에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세일즈 코리아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연애 할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직접 나가요. 호텔에 있는 판촉 지배인들이 나가서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그게 B2B 영업이 대부분인데 회사 특히 여기 이 순서대로예요. 뭐 기업 그쵸 가장 왜 수시로 하니까 규모는 작더라도 수시로 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행사를 한다고 그래도 그게 벌써 만약 한 다섯 여섯 번 하면은 행사 자체만 한 7, 8천만 원 될 거고 식사도 하시고 숙박도 하시겠잖아요. 왜냐면 이 기업이 지방에도 있는 데라면 지방 참가자들이 숙박을 하실 테니까. 그리고 준비 기간 당 1년 미만이죠. 보통 한 3, 4개월 이렇게 되고요. 참가자 강제성 띄고 있어 좋아요. 그러니까 몇 명 올지가 딱 안단 말이죠. 그다음에 참가자들이 비용 부담이 없죠. 회사에서 시키니까 오이는 거죠.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강당 같은 경우가 큰 데는 있어서 하지만 이제 대규모로 전체 다 회할 때는 호텔 시설을 빌립니다. 그래서 연회장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수혜를 입겠죠. 그래서 사전에 정확한 참석자 명단, 왜 강제성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특성은 동반자 참여는 거의 없죠. 회사 직원들이 하는 거고 인센티브 투어나 이제 이런 걸 하면 이제 동반자까지 동원하죠. 그래서 일부러 이거는
본인들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기업에서 외부 환경과 차단된 보안이 뛰어난 곳에서 많이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협회입니다. 이제 많이 또 유치를 하려고 하는 데가 협회죠. 무역협회, 전문가, 뭐, 여기 전문가협회 대표적인 게 이제 의사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에 알다시피 IT 하고 BT, 바이오 테크놀로지죠. BT 쪽, 뭐, 코로나 때문에 백신 개발,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다 여기서 이제 발표하면 막 주식이 왔다 갔다 출렁거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교육 관련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 요즘에 가장 많이 하죠. Scientific Technical Association 그렇죠? 이런 행사 협회에서 많이 유치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보통 이런 협회는요, 뭐 정기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1년에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큰 월드를 이렇게 도는 데는 2년마다 한 번이에요. 그래서 보통 행사 같은 경우에 2년짜리를 미리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한 번 행사를 딱 하면 엄청나죠. 저 예전에 한상 대회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기업하고요. 이제 미국이나 특히 미주에 우리 뭐 LA나 이런 데 이제 한인 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한상. 그러니까 한국 상인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코트라나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서로 이제 활성화, 무역 활성화 같은 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행사는 한번 유치하면 뭐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 왜냐면 오시면 가족 단위로 또 기왕 한국 뭐 그쵸? 어, 고향에 온 거니까 그 뭐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컨벤션을 하면은 보통 어, 우리나라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유럽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열 몇 시간씩, 15시간 뭐 이렇게 걸리니까. 그러니까 한번 올 때 가족을 동반해서 해외 끝나고 여행을 가세요. 그래서 여행 프로그램들이 항상 관광 프로그램들이 여행상 같이 조인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협회에서 할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벤션 계획사 이 시험도 보시면 제안서 실기 같은 제안서 할 때 관광 프로그램 뒤에 짜는 것까지 해요. 보통 그래서 한 30장 PPT로 이 정도를 한 2시간 동안 짜야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거의 학생들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실기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참가자가 이건 특징이 뭐냐면 참가자가 참가 비용을 내요. 물론 지원해주는 뭐 초빙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업에서 일부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기업도 이 협회에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참가 비용을 참가자가 낸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하고 큰 차이가 그거죠. 또 지역을 순례해요. 그래서 매번 다른 장소에서 개최를 합니다. 한 번 하면 커요. 그래서 동반자 증간 추세를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관광 프로그램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연계 상품을 내는 게 좋고요. 특히 이거는요, 지방 이렇게 복잡한 데보다는 한적하게 하는 경우도 좋고 도시여도 역사나 이런 걸 관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해요. 그래서 요즘 최근의 트렌드가 이제 리조트 지역을 선호하는. 그래서 호텔 가면요, 제가 있던 부영호 제주 부영도 그랬지만 호텔 앤 리조트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호텔만 1인이나 비즈니스 고객들을 위한 호텔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리조트가 있어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음식 해 먹을 수 있고 마치 콘도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습니다. 보통 딱 컨벤션을 생각하고 이제 만든 거죠. 처음부터. 그게 이제 파급 효과도 크고 객실도 엄청 차고 시급료도 그때는 엄청 잘 되죠. 예, 정부 회의는 가버먼트 이거 한번 하면 이제 엄청 크죠. 우리가 알다시피 에이펙 총회 뭐 이런 거면 뭐 주변 호텔들 다 난리 나죠. 교통 마비되고 의전 VIP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 의전 행사 굉장히 중요하죠. 보안 이게 중요합니다. 보안 정부 회의는 보안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만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 뭐 그렇죠.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이 외교 관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각국 대표들의 개별 사무실이 준비가 되고요. 당연히 이 통번역 서비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시설도 뭐 이미 여러분 뭐 알겠지만 큰 행사 예전에 미국하고 북미 회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외부 정상들 다 오고 막 이러니까 통번역뿐만 아니라 미디어 프레스 센터라고 아예 생기죠. 예. 전 세계의 기자들이 오니까 그렇죠. 프레스 아시다시피 기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종류 요러고 반드시 시험이 낸다고 그래서 스머프가 뭐냐? 소셜
military, education, religion, fraternal. 그래서 소셜 하면은 사교 모임, 한마디로 개 모임. 특히 이게 이제 강남은 식음료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숍에 되는데 엄청 잘 돼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자 강남에 여기서 이제 모든 정보가 이제 돌기 때문에 사교 친목 모임, 그다음에 밀리테리 그룹 군인 단체나 제외 친목 모임이 이제 밀리테리 M이죠. 군인 향유회 뭐 이런 거죠. 이것도 약간 이제 공무원 성격이나 다름없죠. 군무원도 있죠. 군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을 군무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안정적이시니까 이제 모임 같은 경우도 많이 하시고 에듀케이셔널 교육단체, 그 다음에 종교, 그쵸? 종교 모임, 그 다음에 플래터널, 이게 이제 대학생의 동호회 모임이나 이제 친목단체입니다. 비슷한데요. 이제 플래터널이 더 친목단체라고 보시면 동아리나 동호회 같은 경우가 이제 플래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머프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 정말 중요한데요. 이분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돈을 내고 소규모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객실과 식음료 가격에 되게 민감하세요. 그래서 자주 오면, 그래서 쿠폰 같은 제나 쿠폰제나 이런 마일리지 제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활성화해서 자주 방문하게끔 하고, 대신 가격 협상을 잘하면 비수기에도 이제 낮에 많이 오거든요. 특히 이제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체를 많이 모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암동 사는데 상암동에 보면 스탠포드라는 호텔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4성급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커피숍이 엄청 잘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변에 다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제 월드컵 아파트나 뭐 다른 아파트들. 그러면 요 부녀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뷔페 식당이나 이런 브런치 같은 경우가 많이 하잖아요. 브런치. 그럼 브런치를 많이 하면 브런치 식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을 해드리는 거죠. 아파트 어디 소재시고 거기 좀 하면 한 뭐 10에서 15% 할인. 그리고 이제 비수기 타겟 체계로 할 수 있는 게 조식하고, 여기 잘하는 게요. 보니까 조식하고 점심 사이에 브런치 타임을 만들어 가지고 브런치 뷔페를 해요.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많이 와요. 저렴하게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식사나 브런치로 사람들이 이제 룸 잡아가지고 한 5명 이상 룸 잡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고 친목 모임하고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타겟책으로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전문 기획과 이용보다 이제 자체 진행, 본인들이 동호회나 이러니까 자체 진행을 많이 합니다. 특징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와인 동호회 같은 경우도 많이 활성화를 하거든요. 젊은 분들이 많이 가셔서 와인 동호회 같은 경우도 저도 옛날에 한번 참여했던 걸 보니까 식사나 이제 이런 거는 의무로 몇 개를 팔아주는 조건을 걸어요. 대신 이제 와인 동호회니까 와인 원래 호텔에서 보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인은 본인들이 가져와서 이제 먹고, 아니면 필요할 때는 콕차지도 하는데 자주 오면 콕차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용하는 그 비용 얼마, 한 병당 얼마씩 이렇게 받는 거를 안 해요. 대신 그만큼 음료수나 식사를 사주는 조건을 걸죠. 그러면은 이제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 회의 시장과 협의회 시장과 한 비교를 하셔야 되죠. 이게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아셔야 되는데, 이 협회하고는 회의 개최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한마디로 임의적이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 회장님의 영향이 크죠. 대표님이 필요하다. 교육시켜라. 아니면 이런 게 이제 발달되니까 모여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개최 건수가 당연히 적습니다. 근데 한 번 하면 참여자가 엄청 많죠. 보통 학회 행사도 큰 거는요, 국제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면요, 오시면 뭐 3천 명, 거기다가 이제 교수님들 학회도 이제 무시를 못하는 게, 교수님 오시면 석박사님이나 아니면 학사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투숙하실 때 제주도에서 만약 하면 리조트에 이제 큰 방을 들이면 이제 콘도처럼 한 네다섯 명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이제 부담 없이 한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사이에 이제 호텔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오시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요 비용을 만약 생각을 해보면 벌어들이는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통 호텔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협회나 학회 행사도 많이 유치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학생, 제자들 같이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리고 당연히 가격이 엄청 민감하십니다. 학회나 협회는 뭐 그쵸? 가격을 해주고 컴프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무료 컴플리먼트의 약자인데 무료로 게시를 몇 개 해주고 뭐 운영위원회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객실 업그레이드 하려 요구사항이 많으시죠. 왜 가격이 민감하니까 가격을 못 깎으면 그거라도 해줘라 이런 식으로 많이 왜 VIP 손님 오시니까 업그레이드 해달라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당연하죠. 본인들이 돈을 다 지불하시니까.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개최 시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많이 이제 호텔에서 하는 게 봄, 가을이죠. 그리고 장소도 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좀 가격대가 있다. 그러면 회의만 여기서 하고 VIP만 여기만 모시고 다른데 이렇게 하시죠. 자발적이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 돈이 나간다 그러면 뭐 굳이 혼자 가는데 뭐 3, 40만 원짜리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기업 회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개최 건수도 많고 참가자도 적습니다. 딱 필요한 사람만 초빙하니까 중요한 요소만 가격대 민감하지만 당연히 협회 시장만큼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해외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저도 유치를 해보니까 아예 입찰 방식이나 이제 구매과에서 처음에 그랬거든요. 구매과에서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 이 이유가 뭐냐면 입찰 받겠다 이거예요. 한꺼번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할게요. 애플 코리아라고 그러면 애플의 본사에서 오실 거 아니에요. 본사에서 오시니까 이제 본사의 직원들이 묵을 때 이런 데를 당연히 회사 주변에다가 잡습니다. 당연히 대부분 회사 주변에 잡아요. 그리고 이제 관광지가 있는 주변에 관광시 거기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VIP 손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회사 주변에서 일 볼 때는 하시고 주말에는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나중에 일요일 날 나가시는 이런 루트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판촉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개최 건수는 많으나 회의당 참가자는 갖고 협회 시장 민감하지 않고 대신 행사를 이런 걸 뭐 1년에 몇 명 오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이제 정기적인 여기 기업도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입찰을 줘서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생각한다. 너네들이 오프를 하면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주는 거에 따라서 몰아주겠다. 그러면 이거 행사 한번 딱 하면 1년치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매출이 내가 벌어들이는 게 저번에 아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판촉처럼 3억에서 5억 정도가 1년 매출이 아예 고정이 되는 거죠. 오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건수는 많지 않으나 참가자도 적지만 참가자가 강제고 온다 이거죠. 오는 걸 예상하고 또 개런티도 하니까 한 건 하면 3억을 버는 거예요. 매출을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업 회의하고 협회 회의의 시장과 비교 다시 한번 보시면 가족이나 동반자가 보통은 참가하고 기업 회의는 참가가 거의 없죠. 해외에서 오는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거의 동반 개최를 전시회는 많이 합니다. 협회에서는 어떤 기업들 소개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학회도 학회 행사가고 학회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시회를 요즘에는 같이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기업 회의는 있을 때도 있고 뭐 행사 성격에 따라 다르죠. 개최 장소는 그래서 여기는 지방을 많이 선호해요. 관광지 특히. 그래서 서울도 강북 지역을 협회는 많이 됩니다. 서울의 강남보다는 이제 강남 지역에서 되는 건 이제 코엑스가 있어서 이제 그럴 경우가 많고요. 기업 성격을 강한 협회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돌면서 개최를 많이 하고 1년 아니면 2년 주기로 많이 하죠. 기업회의는 뭐 거의 없고 동반 개최를 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안이나 편의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이제 기업회의를 위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강남 지역이나 여의도 그 다음에 저쪽 이쪽은 이제 공덕역 주변이 이제 스타트업들도 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 창업진흥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쪽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지역 선택 경향은 없습니다. 그냥 있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근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컨벤션 산업 구성은 어떻게 되냐?
컨벤션 개최 주체, 운영 주체, 컨벤션 장소, 시설, 컨벤션 참가자, 전시 참가 업체, 그리고 중요한 게 그걸 지원해주는 컨벤션 뷰로가 있다. 그리고 개최 주체는 기업, 협회, 정부, 그 다음에 스머프 꼭 기억하시라고 몇 번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퀘스천이 있는데요. 퀘스천 문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요 문제 스머프 그쵸? 시험 출제할 확률 100% 알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컨벤션 산업 주요 구성 요소 운영 주체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잠시만요. 다양한 운영 주체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할 거고요. OX 문제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중요한 게 이제 미팅 플래너라고 해요. 이게 MP라고도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컨벤션 기획사입니다. 그래서 컨벤션 기획가란 이게 이제 시험에 여기 나오는 거죠. 뭐냐면 이건 국제회의 기획사예요. 정확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해요. 국제회의가 아까 말했지만 뭐 300명도 있지만 150명 그렇죠? 이런 거죠. 장소를 선정하고 호텔을 계약하고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 가져서 이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성공적인 컨벤션 개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가 컨벤션 기획사, 즉 미팅 플래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자 붙여야 이제 공신력이 있다고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라고 하는데요. 정확하면 그냥 이걸 그대로 하면 기획가예요. 그렇죠? 컨벤션을 어떻게 하겠다. 설계한다 이거죠. 기획이라는 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벤션 기획가는 기업, 협회, 정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 회의는 보통 한 기업의 경영진이나 종업원들과 관련된 모든 회의를 기획하고 하는 사람이고, 협회는 협회 회장이나 이사진들 의견을 조율해서 회의를 기획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건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정부는 재정적으로 제한된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 회의를 기획해야 해도 경제 상황 고려가 필요하죠. 정부 예산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는 여행사에서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회의 같은 거를 B2B 영업을 한다. 그러면 하나투어가 이제 한동안 이걸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은 하나투어는 도매잖아요. 그러니까 도매로 이제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요. 그 상품 너무 네, 상품을 기획하고 이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투어는 모두투어도 비슷하게 홀세일러라고 하는데 도매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을 기획해서 지방 같은 데서는 조그만 중소 연예사들은 자기네들 본인들의 테마가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다른 상품들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하나투어에서 기획한 거를 갖다 파는 거예요. 팔고 대신 모객을 해주는 거죠. 사람들을 모아주고 본인들이 이제 판매 매출에서 얼마씩을 수수료로 하나투어에 주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하나투어에서 한동안 제가 일할 때 정도만 해도 벌써 3, 4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하나투어에서 이제 B2B 영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SM 엔터테인먼트 그쵸? 여러분 다 알다시피 또 이때는 안 했겠지만 어떤 걸 하겠을까요? 뭐 BTS 그쵸?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당연히 뭐냐면 해외 팬들이 와요. 그러면 투숙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외 팬들이 오시면 또 제가 있던 데도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디션 보러 많이 와요. 오디션 보러 왔는데 강남에 있는 호텔 비싸니까 이제 근접한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호텔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이제 보통 아이가 한 청소년이잖아요. 보통 17살, 18살, 14살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오디션 보는 친구들은 나이대가 어리니까, 청소년 나이니까 부모님이 동반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니까 여러분들은 호텔에서 예약이 이런 게 가능하지만 이 청소년들은 부모 도움 없이 오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만약 청소년이 부모님이 예약을 해줬어요. 근데 청소년이 혼자 왔어요. 그럼 투숙 거절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서 부모님한테
요거에 대해서 한다는 어떠한 서류 같은 거를 가족관계 증명서나 뭘 받지 않는 한은 우리가 예약했습니다.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혼자 체킹하면 안 돼요. 그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제 호텔에서 다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행사 고유 업무에 이걸 컨벤션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힘들어 하는 게 뭐냐면 온라인 쪽을 좀 소홀히 했어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지금 그러니까 휘청거리는 거죠. 여기 이제 글로벌 OTA 온라인 여행사가 이게 제가 일했을 때 한 8, 벌써 8년 됐네요. 8년 전, 7, 8년 전에 한 2, 30% 정도가 그래도 꾸준하게 온라인. 그때 가장 많이 왔던 게 이제 아고다였던 것 같아요. 익스피디아랑. 근데 어느 순간에 특히 우리나라 메르스 터지고 난 다음에 이때 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이게 잠깐 하다 말았잖아요. 또 우리나라만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휘청거렸죠. 일본이나 이런 데서 안 오시니까 주로 객실을 이용하는 그 여행사가 휘청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 3, 4개월에 이제 끝났죠. 그때 이제 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OTA를 좀 강화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행사로 많이 갈까 막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이때 이후로 여행업이 살아나려면 한 3, 4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가 있는 여행사를 가시고 싶으면 테마를 있는 데를 하시고 가장 좋은 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내 여행 관광 가이드 이거 시험 보고 이제 언어가 되시면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특히 이제 중국 손님들이 그나마 단체로 오니까 가이드를 찾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영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동남아시아는 아직도 단체 관광을 하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여행 패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관광 가이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이게 언어가 안 돼도 국내 관광 가이드라도 준비를 하셔라. 여행사를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국가 자격증이니까 이것도 전문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기획과 미팅 플래너는 독립회의 프리랜서 개념의 혼자 하는 분들도 있고 거의 이게 아니라 이제 PCO라고 합니다.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PCO라고 해서 컨벤션 기획 전문 회사예요. 여행사 같은 거예요. 보통 이제 PCO가 여행사가 좀 크면 여행사하고요 PCO를 같이 갖고 있어요. 아까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로 가시는 것도 아주 좋다. 근데 일이 엄청 많아요. 월급에 비해서 처음에는 되게 박봉으로 시작하거든요. 똑같아요. 여행사랑 똑같은데 일은 고급 언어죠. 여행 컨벤션 기획하고 유치하고. 근데 이제 이게 나름대로 전문직이어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 유치나 뭐 이런 영문서식이나 이런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하시면 그쵸? 여행사는 이제 영업력에서 판단이 되거든요. 똑같거든요. 근데 기획사는 이제 영업이 아니라 이제 기획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또 큰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를 해본 경력이 쌓이시면 연봉이 엄청나게 뜹니다. 대신 처음에 엄청 고생하시죠. 일 강도도 세고요. 행사 있으면 거의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많이 회의감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받는 월급에 비해 야근 청구기네.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뭐 내일까지 줘야 되는데 기획서가 막 100장. 보통 이 컨벤션 국제회의 하면 보고서가 제가 나오고 인터컴즈라고 제일 크거든요, 국내에서. 그리고 보통 인터컴즈라고요. 여기 출신들은 거의 나중에 컨벤션 센터도 들어가세요. 인정이 되니까. 인정? 같이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또 고급 인력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4년제 특히 경희대 뭐 이런 데서 이제 컨벤션 옛날에 학과도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아는데 초기에 많이 그만두세요. 왜냐면 일의 강도가 너무 세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하기에 얼마나 잘 짜나 기획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뭐냐면 이제 페이퍼가 압도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국제 큰 행사 한마디로 뭐 에이펙 같은 거 그러면 보고서가 한 3,000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3,000페이지면 뭐 두께가 무게만 이 정도 되죠.
이게 혼자 당연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행사 끝나고 한 2주 안에 나와야 되거든요. 뭐 그 전에 조금씩 준비는 했겠지만 그래도 대단한 파물쇠소밖에 없죠. 원고 마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전문 업체 PCO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련 업체나 공적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긴밀히 하고 회의안을 전문적으로 편성함과 동시에 회의장, 숙박시설, 전문 인력, 관련 대행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전체적 업무를 조정해서 주최 측과 참가자로부터 행사가 효율적으로 전식되고 운영된다는 확신감을 갖도록 해준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PCO 출신들은 커뮤니센터에서 많이 채용을 합니다. 경력직으로 10년 이상 경력의 굵직굵직한. 왜냐면 우리 연회장에서 배웠겠지만 아무것도 컨벤션 센터는 엄청 큰 거죠. 그렇죠? 엄청 큰 2,000 우리 배웠지만 2,0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요 센터, 요 예를 들어서 코엑스, 요걸 팔아야 돼. 요걸 팔기 위한 기획도 해야 되지. 행사 유치한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분과해야지. 테이블 몇 개 놓고 세팅 어떻게 하고 이걸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호텔 수배한다, 호텔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신라 호텔에다 한다, 아니면 메리어트 강남에다 한다. 뭐 그러면 거기 컨벤션 담당 연예 지배인하고 같이 조율하면서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해봤으면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 걸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 세팅하는 분들은 이제 그쪽 호텔 담당자지만 여러분들이 지시하는 입장이에요. PCO에서 기획자는 지시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업무 조정하고 역할이 그쵸? 굉장히 큽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가 한국 캐프코라고 그쵸? 캐프코라고 보통 하는데 한국 PCO 협회예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내가 여러분 여행사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쵸? 나중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 결국은 이제 컨벤션 지금까지 못한 게 밀렸거든요. 그런 행사들이 아마 엄청 이제 전 세계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이 되면 엄청나게 컨벤션 할 겁니다. 지금까지 밀린 거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엄청 취업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취업이 안 되고 뭐 걱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준비를 이때 어차피 방콕 해야 되고 집콕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지금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는 기업, 협회, 정부, 여행사, 독립회사 기획사 이런 것들이 있고, 보통 호텔에 여러분 취업하시면 이렇게 나눠요. 너는 기업 회의 기획, 누군 여행사 담당, 그리고 담당진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기업 형태로는 이제 이것만 전담하는 PCO만 하는 데가 있고, 또는 여행사에서 미팅 플래너, MP를 채용해서 이 PCO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많죠. 대형 여행사는. 그래서 문제 꼭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1주차였습니다.